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경북인과 함께 우리 지역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경북인입니다. 2015년은 신도청 시대 원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앞두고 수많은 숙제들과 싸우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자리하시고요. 제가 지사님 처음 뵌 게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뭐 건강 유지하는 비결이라도 그럼요. 아주 좀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고 관리를 특별히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나이보다는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그 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긍정평가를 60.6% 받으셔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당당히 1위를 하셨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기초 3선 있었고 또 광역 3선에서 모두 6선 이렇게 압도적인 시민들, 도민들 지지를 받고 계신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도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자치 현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일명 현장 사령관으로서 현장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래서 경북인임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의 중심에 항상 경북이 있었듯이 자치도 그 또한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해 새로운 문제들을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풀고 또 수일하게 했습니다. 특히 신도청 시대를 이제 맞아서 아주 책임도 무겁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행정을 하셨다.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5년 신도청 시대 원년을 맞이하는데요. 지금 뭐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 도청 이전 추진하신 지도 한 10년 가까이 되시죠? 처음에 시작하신 게. 상당히 어려웠던 과정. 정확히 한 34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때마다 도청이 옮겨져야 된다. 뭐 이렇게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대구의 그 새방살에서 떠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지사가 취임되면서부터 공약 사항으로 제시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두들 말렸습니다. 표를 생각하면은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반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신청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공약 또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이건 또 어렵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그런 또 운명의 어떤 만남이다 이런 생각을 과감히 추진했는데 선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섭섭했더라도 도민들께서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표도 많이 얻었습니다. 80% 가까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도민들의 지혜와 용단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하고 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신도청 시대, 참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업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신도청 시대에 발맞춘 역점 사업들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잘 진행돼 가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그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 역수인 같아서는 그 경상북도와 고려 충수왕 원년에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의 일이죠. 그게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2014년인데 2014년 목표로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시설이라든지 또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한 6월 말 되면 뭐 대충 다 이제 시설들이 끝이 나면은 하반기에 무조건 옮겨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또 도민들의 꿈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가면서 이제는
그 행정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 문화, 산업이 함께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경상북도가 맡았던 소임이 엄청스럽게 크거든요. 예. 호국의 현장에 또 선비의 현장에 또 풍류의 현장에 또 지독한 가난 그런 그 건대화 현장도 전부 경북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모두 집적된 곳이 경상북도다. 그런 혼을 지키는 현장으로 특히 이제 이쪽 북부 이제 세층 이제 앞으로 북부지역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도청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각종 그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개발의 축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미 지금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 말에 이미 들어와 있고. 도청 이전 본부가 옮겨서 실제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 이제 개청 준비가 좀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죠. 지금 신청사는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건물은 외곽은 됐고, 외곽은 다 뭐 됐고요. 2월 말에는 3월 되면 좀 끝날 겁니다. 한 6월 말까지 전부 다 하수도 시설, 편의, 상수도 전부 다 결정을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궁금한 게 사실 뭐 신청사만 떨렁 와 있으면 그 신도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정주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 문제, 뭐 주택 이런 거는 언제쯤이면 이제 정착이 될까요? 이제 그 2027년까지 도시가 점점 마무리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단계별로 1차적으로 이제 행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시설, 그다음 산업시설 3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이전 기관도 130개나 됩니다. 도 관련 기관이. 예. 그것이 이제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전과 실질적으로 이제 도청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아주 숨가쁜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거기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고 이사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예. 청사를 도시 짓고 또 이주해야 되고 그 기능을 또 학교 문제도 이제 또 초중고 들어온 해서 대학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소외된 지역을 같이 도청을 중심으로 전부 연결이 돼줘야 됩니다. 연결이 돼줘야 되고 또 시군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시장 군수님들 같이 뜻을 만들어서 또 정치권도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예. 그야말로 복합 기능을 담당하면서 수도권 진입의 역할도 또 여기서 할 것이고 상당히 그 다기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예를 든다면은 그 세종시는 서울서 내려왔고 우리는 대구에서 안동 예천 지역으로 거꾸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위도가 36도니까 거기서 같이 만난 거죠. 아, 세종시와 위도가 같이 같나요? 같이. 아, 예. 그래서 107km 되는 그런 거리를 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아, 지금 세종시와 신도시 간에 신도간 고속도로를 짓고 있고요. 107km를 예. 지금 이제 계획을 계획을 하고 하고 있는데 있군요. 예. 그게 되면 한 3, 40분 안에 진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도권 진입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서울서 내려오는 중앙선 복선 전철이 진행되고 있고 예. 뭐 안동까지 1시간 한 18분인가 그렇죠?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것이 1시간 50분이거든. KTX. 예. 중부 내륙 고속철이 또 목련까지 오고. 그래서 안동 예천에 도청 신도시가 연결이 돼서 대구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고 사축 오속 도로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개발축이 하나 생기면서 계속 이제 외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그 도시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현재 있는 예천 안동 시군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이쪽에는 뭐 영주, 상주, 영덕 뭐 이렇게 그 안동은 말할 것도 없고 봉화 뭐 이런 전부 다 함께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멀리 봐선 이제 2027년까지 네. 최종적인 단계별로 계획을 그렇죠. 예, 갖고 계신데 또 하나 우리 지사님이 역점을 두시는 사업이 바로 일자리 창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복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요. 예, 지금 어떤 점에 또 주안점을 두고 사실 뭐 계십니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예. 현장을 가고 하는데 뭐 전부 이제 지인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주문하는 게 전부 일자리입니다. 네. 보통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 김 지사 고생한다 이렇게
또 뭐 이래 텔레비보다 인물이 낫다 그래요. 그래서 와서 이 보고 만나서 아 그래 이 옆에 오라 그래서 이 네. 보여서 내는 걸 보면 이제 자식들 취직시켜달라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예. 그러면은 도지사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취직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왜 도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 그러면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SOC 사업을 해야 되고 엄청난 건데 올해도 11조 2,700억을 가져왔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순국비죠, 그거는. 예. 돈은. 그리고 이제 4조 원의 작년에 투자 유치를 했고 한 해에 한 4조 내지 5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10만 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 엄청나죠. 원래 2만 5천 개를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젊은이들이 떠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젊은이 자꾸 떠나고 애 우는 소리가 그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또 여성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여성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사회적 일자리, 약자에 대한 일자리 이런 그런 또 여러 가지 힘든 계층에 정부 지원한 일자리 이렇게 해서 예.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져야 되는. 제가 답답해서 한 번은 도청 정문에다가 취직 좀 하자를 붙여놨어요. 스로건을. 취직 좀 하자. 취직 좀 하자. 취직 좀 하자. 뭐 위대한 뭐 건설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할 정도로 정말 와닿는 구호네요. 예, 그럼요. 예, 예. 실업률은 전국 평균으로 조금 우리가 그런 상회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것들 이제 복합적으로 신도청 시대에 좀 각오도 새롭게 하고 하나하나 챙겨나갈 것입니다. 예. FTA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또 지난해에도 중국과도 FTA를 체결을 했고요. 뭐 베트남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농업 강대국들과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당장 우리 경북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FTA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굉장히 계십니까? 이제 국제적인 그런 통상 협력이기 때문에 예. 여기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 48개국하고 돼 있고 앞으로도 14개국 한 60개 이상의 나라하고 이제 세계화 현장에 온 겁니다. 예. 우리의 이사에 관계없이 뭐 그런 것을 볼 때 그중에서 제조업 부분은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섬유라든지 광학이라든지 이런 뭐 모바일 이런 거는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촌이 이게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농촌을 희생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농촌이 지금까지도 했지만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촌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위치는 괜찮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배려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일컬어 예를 든다면은 그 제조업에서 그 이익을 남는 부분을 일정 비율을 해서 무역 그 이득 공유제 예. 그걸 해서 특별회계라든지 농어촌 특별기금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복지도 하고 학교 문제도 하고 농업 기계화 문제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해야 상대적으로 농업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농업의 발전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진국까지는 농업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그럼 선진국으로 가는데 불가능하다. 뭐 노벨 구전리처 같은 사람도 노벨 수상자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농업의 발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또 안보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농업에 여기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또 농민 스스로도 굉장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 뭐 그냥 농사 재래식으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더 구체적으로는 수출도 막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원래 그 농업 하는데 그 특수한 작물에 100개를 우선 꼽아라 경북에. 100개 기업을 뽑아가지고 농업인들을 뽑아서 수출 전선에 막 내놔라 같이. 그래서 지원을 하고 통역을 지원하고 청년 무역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어학하는 사람 LCD 개설이라든지 원산지 정단 이런 좀 돕고 해서 그대로 수출 전선에 가자. 예.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이제 그래서 나는 수출을 얼마 했다, 몇 달러 했다 이런 것이 농업인들한테 회자될 수 있는 그 시절이 안 되면은 함께 전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공약 사항 중에 문화 융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조하신 걸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문화는 저희들이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3대 문화권. 예. 그 신라의 뭐 천년고도가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유교 문화권, 선비 문화권이
요 안동을 중심으로 영주의 북부에 지역이 있고 또 가야는 낙동강변에 그 가야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장 문화권이 있고 이 사실 3대 문화권이 함께 있는 곳이 경북이 지금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게 볼 진데는 이 문화로 갖고 이제 세계화의 전선에 가야 된다. 그래서 관광도 가고 문화를 산업화하는 결국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문화에서 찾아야 된다. 그 국제 경쟁력이가 얼마 전에도 제가 UN WTO 또 유네스코 월드 컨퍼런스 세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예. 전부 문화로 관광으로 뭐 그걸 외화를 벌자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런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적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실크로드도 해서 해외에 가고 또 인문가치 포럼도 유교문화에 찾고 가야 문화를 것은 유네스코에 등록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문화 경북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예. 또 이 문화 융성 산업을 위해서 예. 또 예산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그 경북의 혼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북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경상북도는 뭐 대구도 경북에 대구시에 있던 살림을 낳는 곳이니까 경상북도에 550만, 출향인수 한 700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났고 또 국난국복의 현장에서 몸과 재산을 바쳤습니다. 모순과. 그래서 이게 그 가까이는 뭐 조선조도 그랬고 또 항일 전선도 처음 여기서 다 구축된 겁니다. 다른 데도 물론 했지만은 그 수나 그 운동의 그 격렬함으로 봐서는 여기를 넘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진데는 지금 낙동강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선을 지금 젊은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점령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임시정부를 이전해서 할 정도로 됐을 때 여기서 지켰습니다. 네. 국난의 보루, 호국의 보루, 극복의 보루 이렇게 볼 때 그런 혼이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많은 인물과 또 수많은 역사를 앞으로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런 혼을 갖고 기본을 갖고 이 세상과 나라를 보자. 그리고 미래를 보자. 그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항상 있다는 자부심과 또 그런 미래를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더 알리고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이 좀 지금 위기에 맞닥뜨렸는데 바로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완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수도권 이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이게. 그래 이래가지고 나라가 옛날을 이래 돌이켜 보면은 예. 뭐 울산, 여수, 포항, 구미, 대덕 이래서 지역 현장에서 중화 고위 발전돼서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산업사회 넘어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이 불균형이 심화된 건데 지금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불균형을 조정. 불균형이 생기면 결국 이게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에너지가 흩어지거든요. 예. 근데 규제 완화도 이제 좋은 규제는 해야 되고 나쁜 규제는 막 과감히 잘라내야 되는. 예. 그래서 대부분 뭐 법률 규제, 법으로 막 까다롭게 이래도 만들고 저래도 만들고 절차를 뭐 집을 한 재 짓는데 그 뭐 수십 군데 찾아간다든지 그 국민들이 그런 규제는 조절해야 되고 예.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제는 저는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 발전의 균형 조정이라든지 이런 함께 살아가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정책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고 규제 완화라는 명목하에서 모든 것이 뭐 지방도 없고 막 이렇게 무차별로 해서는 나중에 엄청난 불균형이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선별해서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예. 글쎄요, 그 정부 측에서 그렇게 잘 선별해서 하게 될지. 네, 그리고 저희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고 예. 균형 발전에 이제 그 산지법이나 이런 것도 그런 항목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첨단 사람은 어디 한다는 뭐 이런 것도 이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우리가 한 50% 가까이 된다. 49% 인구 집중. 인구. 예. 기능도 전부 수도권으로 문화도 그러고 언론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고 뭐 전부 다. 그렇게 동경이 그렇게 복잡해도 지방행까지 합해서 32%밖에 안 됩니다. 파리가 20%입니다. 밸런스. 그래도 뭐 파리 이외에는 사막이다. 이럴 정도로 런던도 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비만이 되어 있고 지방은 말 영양실조가 되어 있는 이 불균형을 언제 우리가 잘못하면 국가적인 재앙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절해서 예. 우리가 뭐 수도권 발전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예. 보고 저희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참 그동안 경력상을 보니까 상이라는 상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참 상을 예, 많이 받으셨는데 얼마 전이었죠. 예, 제1회 목민 자치대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무슨 상인지 먼저 저도 소개를 뭐, 해주시죠.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하고 뭐 도민들이 도와줘서 그러는데 다산 선생이 이제 목민 자치대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광주에서 방송에서 한 것입니다. 광주 방송에서 받으셨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점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는데 그 최고상을 받아서 상금이 뭐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 1억 그대로 또 동서 영원한 발전 상생 기금으로 전액을 저희들 내놓고 이랬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동서 화합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주는 거군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어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신도청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보고 이제 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경제, 문화가 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역으로 봐도 대단하고 나라로 봐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하면 많은 시련도 있습니다. 로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시련이라고 했듯이 그런 극복해서 또 경부를 통해서 이 발전을 통해서 나라도 보고 세계도 볼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민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설 또 잘 하시고 또 다시 도청이 이전돼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인 오늘은 우리 도민의 영원한 큰바위 얼굴 김관영 경북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무려 700년 만에 경북으로 돌아오는 신도청. 앞으로 갈 길도 멀고 숙제도 많습니다. 도청 신도시로서의 그 빠른 정착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